안녕하세요, 타워월드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최근 파이네트워크 상황 정리를 한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마이그레이션 된 계정의 수는 약 276만 개이고요. 마이그레이션 된 속도는 11일째 큰 변화를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픈 메인넷으로 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가 바로 이 마이그레이션의 속도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기다려지고 있는데 이렇게 빠르지 못한 속도로 시간이 계속 지나게 되면 좀 답답한 마음도 생기기 마련입니다. 네, 현재까지 마이그레이션 된 양은 아까 보여드린 270만 정도이지만 실질적으로 KYC를 통과한 양은 이것보다 1.5배나 2배 정도의 수치를 보여왔었고, 그리고 KYC가 배포된 양은 이미 1000만 명이 훨씬 넘어간 상태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이 수치들이 지금 격차가 크게 좁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또 마이그레이션의 속도가 빠르게 증가하지 않는 상태에서 오픈 메인넷으로 전환을 하기엔 커다란 리스크가 여러 방면으로 생겨날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오픈 메인넷이라는 것은 블록체인의 방화벽을 없애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여러 코인 거래소나 덱스와 같은 곳에서 파이코인을 제한 없이 거래를 시작할 수 있게 되는데, 자율 상당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다수의 파이오니어가 이 KYC의 마이그레이션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줄을 서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거래들이 갑작스럽게 만들어지게 된다면 오픈 메인넷에 큰 혼란이 오히려 찾아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충분한 KYC가 통과가 되거나 아니면 KYC를 신청하고 통과하고 마이그레이션을 마치기까지 이 모든 것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어야 우리가 오픈 메인넷을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물론 저도 영상을 지금 찍고 있는 유튜버지만은 이 마이그레이션에 관해서는 현재 엄청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저도 아쉬움이 지금 많이 있는 상태고, 하지만 한번 진행을 하더라도 정확하게 마이그레이션이 진행이 돼야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현재 상황을 다 무시하고 다 건너뛰고 오픈 메인넷으로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데이터를 보고 좀 더 냉정하게 상황을 판단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6월부터 1년 락업된 물량들이 조금씩 시장으로 지금 언락이 되어서 풀려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차트를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6월부터 8월까지 장기간에 걸쳐서 매일 평소보다 더 많은 물량이 지금 락업이 풀려서 시장으로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다만 여기서 확인을 해봐야 되는 부분은요, 락업은 풀렸지만 유저들이 직접 파이 지갑에 들어가서 언락된 물량을 활성화시키는 양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라는 게 지금 현재 상황이고요. 보시면 차트를 보시면 작년 7월부터 해서 바로 언락된 물량이나 2주 락업, 6개월 락업의 양을 보면 이 락업이 풀렸을 때 총 풀린 양은 1년 락업이나 3년 락업에 비해서 많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파란색 부분, 즉 클레임이 된 부분을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클레임을 한 양, 즉 찾아간 양이 녹색의 언클레임 양보다는 훨씬 비중이 많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당연히 락업을 하지 않았거나 하더라도 매우 짧은 시간에 이렇게 세팅을 걸어 놓았기 때문에 이것이 언락이 되었을 때 풀린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바로바로 찾아갈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온 것인데요. 지금 보시면 1년 락업 됐다가 이번에 풀리는 양들을 보시면요, 파란색 부분, 즉 클레임된 양의 비중이 매우 적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즉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아직 큰 물량이 시장에 한 번에 쏟아지거나 이러지는 않은 상태고요. 좀 더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수치라면 아직은 초반이지만 평소와 다름없는 물량의 비중이 매일 그냥 나오고 있다, 클레임이 되고 있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물론 이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 열정적인 파이오니어 분들이 아니라면 내 코인이 1년 후 몇 월 며칠에 정확하게 풀려나가는지 기억을 못하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따로 휴대폰에 알람을 설정을 해놓거나 달력에 표시를 해둔 게 아니라면요. 다수의 파이오니어들은 그냥 생각날 때마다 한 번씩 파이 지갑에 접속을 해서 확인해보는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혹시 1년 락업이나 3년 락업 이렇게 추가 락업을 해 놓으셨다면은 그 언락 시기를 몇 월 며칠 시간까지 다 확인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미리 확인을 하셔서 휴대폰에 알람 설정을 해 놓든지 달력에 표시를 해 두셔서 그 시간이 왔을 때 직접 접속을 하셔서 클레임을 해 가시는 것을 추천을 해 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눈여겨볼 데이터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파이 생태계에서 파이 지갑을 기준으로 거래 양의 순위가 오랜만에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항상 이 파이도 앱의 온체인 데이터를 꾸준히 공유를 해 드려 왔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파이 생태계의 거래의 대부분은 이 파이체인몰 플랫폼에서 항상 압도적으로 일어났었습니다. 장점이라면 파이 생태계에 커뮤니티가 주도하고 있는 앱 중 그나마 희망이 있었던 앱이 존재했었다. 그게 바로 파이체인몰이다. 이런 점이었고, 단점이라면 파이 생태계가 너무 한쪽으로 치중이 되어 있는 생태계라서 경쟁이 쉽사리 되는 구조가 아니었고, 그래서 리스크가 있어 보인다라는 게 단점이라고 할 수 있었는데요. 이번에 처음으로 코어팀이 직접 앱을 출시를 했고, 그것이 바로 파이어사이드 포럼 앱이었죠. 지난달 기준으로
파이어사이드 지갑으로 이동한 파이코인의 양이 파이채몰의 메인넷으로 들어간 양을 초과했다라는 사실을 보면서 파이채몰 외에도 이제 압도적인 거래량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또 경쟁을 할 앱이 생겨났다라는 사실,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유틸리티가 이 생태계에 발생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요. 물론 전체적인 비중이 크지는 않아서 그렇지만 다른 타 파이 D앱들도 많이 존재는 합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생태계에서 큰 거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몇몇 앱들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파이어사이드 앱을 지속해서 모니터링 해보고 있습니다. 물론 아주 지금 초기이기 때문에 너무 멀리 가는 리뷰를 하기는 좀 힘이 들지만, 일단 이 파이어사이드 앱의 특징을 보면요, 우리가 흔히 이용을 하고 있는 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또 틱톡과는 매우 다른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몇 차례 말씀을 드렸던 웹 2.0의 특성, 웹 3.0의 특성, 이런 차이점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이번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이 파이어사이드 앱에서 작성한 제 글에도 제가 어떤 수정이나 삭제를 할 수 없다라는 점에서도 상당히 특이한 부분이 파악이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물론 트위터에도 이 수정 기능은 원래 없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트위터에도 수정 기능이 조금씩 베타 테스트가 되고 있지만, 트위터 같은 경우에는 현재도 일반 유저들은 수정 기능을 사용할 수 없고 수정을 하는 것 대신 완벽하게 삭제를 해야 되는데요. 그 이유 중 하나가 이것에 대해서 트위터 제품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케빈 웨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트위터에 게시된 트윗은 리트윗되거나 다른 사이트에 게시되기도 하면서 그렇게 확산이 되는데요. 만약 원래 트윗을 나중에 수정을 하고 전혀 다른 메시지로 대체해버린다면 확산된 원래 콘텐츠의 취지와 의미가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이 과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라는 그 벽에 가로막혀 있었다 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우리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게시물을 올리는 것은 단순히 그냥 우리의 일상생활을 그냥 공유하고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지가 마음에 안 든다 하면 그 게시물은 수정을 하고 다시 올리고 하는 부분이 어쩌면 당연한 부분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트위터는 그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과는 조금 달랐었는데요. 다들 아시겠지만 크립토는 물론 금융권에 있는 모든 인플루언서들, 아니면 정치인들, 문장 몇 마디로 글로벌하게 큰 임팩트를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존재했기 때문에, 트위터에서는 이 가치전들에 대해서 좀 더 유저 스스로에게 막중한 책임을 지게끔 하고자, 또는 자유스럽게 그 글들을 마음대로 수정하고 대중을 속이게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고자 한 건데, 대신 트위터는 삭제 기능은 존재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파이 네트워크 앱 파이어사이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삭제도 되질 않습니다. 제가 며칠 지금 이렇게 사용을 해본 결과로는 수정 버튼은 물론 삭제 기능도 제가 찾지를 못했는데요. 혹시 제가 못 찾은 거라면 여러분들께서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요, 파이코 팀, 특히 인류학 박사인 이 청다오의 생각이 많이 들어간 부분이지 않을까 저는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데, 코어팀이 이 파이어사이드 앱을 출시하면서 이 설명을 많이 했었죠. 잘못된 정보나 정보 전파, 트롤링, 인터넷 폭력, 정보의 과부하를 좀 낮추고 기계학습 알고리즘의 남용을 막는다. 즉 웹 2.0이나 3.0 통틀어서 한 번도 성공하지 못해보았던 좀 더 투명한 소셜 플랫폼으로 성장하겠다라는 의지를 이제 이런 부분에서 보여준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KYC 통과자들만 지금 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복계정으로 알고리즘 남용은 당연히 불가능하고요. 사실 이 부분도 좀 더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보면, 이 부분은 트위터조차 성공하지 못했던 부분이고, 일론 머스크가 인수를 하지 않았으면 이 트위터가 이 복계정에 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고려하지도 않았을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알고리즘을 오픈화시켜서 유저들에게 얼마나 편향된 정보를 보여주고 있는지, 유저들 정치 특색에 맞춰서 알고리즘을 편향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트위터의 치부를 일론 머스크가 다 드러낸 부분도 있고요. 사실 우리는 웹 2.0 시대에서 너무 오랫동안 적응을 해왔었죠. 소셜 플랫폼의 특별한 UI가 좀 유니크하고 화려한 것에만 좀 치중을 해왔었고,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 웹 2.0 소셜 플랫폼이 알고리즘이 작동을 하고 봇 계정들이 영향을 주어 왔는지, 노출되었는지 사실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 그렇게 알 수도 없었던 시대의 저희들은 살아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파이어사이드의 1인 1계정 원칙,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낸 이 컨텐츠에 대해서 수정은커녕 삭제도 힘들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쓴 글은 현재 히스토리에 다 남아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카페나 타 플랫폼 에서는 가끔 그렇게 행동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가끔은 이중적으로 좀 위선적으로 또는 도덕적으로 올바르지 못한 방향으로 글을 남기시고 공유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그런 컨텐츠 글이 수정과 삭제라는 기능이 존재했기 때문에 유저들은 거리낌 없이 그런 글들을 써올 수 있었는데요. 여기 파이어사이드에서는 일단 그런 게 허용이 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두 다 아시겠지만 글을 하나 쓰더라도 아니면 댓글을 하나 올리더라도 토큰이 무조건 소모가 된다라는 것인데요. 여기서 또 많은 분들이 뭐 1파이 코인으로 100 파이어 토큰을 수합할 수 있는데 여기서 가치가 얼마가 될 것이며 이런 부분에만 지금 치중을 하고 있으시겠지만 저는 사실 이런 부분은 급한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요. 나중에 다시 수정이 되고 변화가 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이게 가치가 너무 높게 책정이 되었다면 당연히 지금 아무도 아까워서 글을 쓰고 있지는 않았었겠죠. 그리고 글을 올리게 되더라도 정말 팁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생산성이 있는 가치가 있는 글들로 올리려고 유저들이 노력을 할 것이고요. 즉 코인 이런 토큰의 가치와 컨텐츠 업로드와의 이 관계성은 하나의 지금 생태계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알아서 수정과 변화를 반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만 여기 글을 올리고 아무리 많은 이 파이어 토큰, 파이어를 본인이 부스팅을 시켜도 24시간이 지나면 다 없어집니다. 일단 처음에는 신기해서 많은 분들이 또 재밌어서 파이 코인을 토큰으로 교환해서 뭐 한 번에 100개, 1000개씩 이렇게 사용을 해 보셨을 겁니다. 조금이라도 상단 노출을 위해서 한 번씩은 다 사용을 해 보셨을 텐데요. 그런데 24시간 동안 뭐 많은 공감이나 댓글을 받지 못한다면 어차피 하루 만에 다 소멸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 컨텐츠, 그 글들은 다 뒤로 밀려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도 이 다우월드라는 채널에서 이 파이어사이드 앱에서 제 아이디로 가끔씩 솔직한 마인드로 이 파이에 관한 글들을 좀 공유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시간이 되시면 한번 참여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틀림없이 특색이 있는 좋은 소셜 앱인 것 같고요. 현재까지는 맞습니다. 매우 초기 상태이지만 가능성이 있는 저는 플랫폼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 트윗을 보시면 이것은 저스틴 우의 트윗이 되겠는데요. 한때 파이 네트워크 코어팀의 일원이었다가 지금은 계약 종료로 현재는 웹 3.0 관련 디센트럴 컨퍼런스 파운더를 맡고 있고 크립토 지금 인플루언서로 활동하고 있는 이 저스틴 우가 이 파이어사이드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놓았는데요. 이것은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 모든 파이오니어가 얘기하듯 맞다. 우리는 좀 더 KYC에 지금 수락이 더 필요한 것에는 동의를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더 많은 파이오니어가 이곳에 KYC 통과 후 유입이 될 수 있다면 이것은 검증된 가장 큰 웹 3.0 소셜 네트워크가 될 것이다. 수많은 봇이 있는 트위터와는 다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대신 이 프로젝트도 숙제가 있겠죠. 앞으로 이미지나 뭐 링크, 동영상이 들어가는 부분들 또는 이 토크노믹스까지 좀 적절한 밸런싱을 유지해 나가는 것, 이런 부분을 얼만큼 잘 센스 있게 캐치해 나가느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 저는 솔직히 이 파이어사이드 앱이 이미지나 동영상을 처음부터 수락하지 않는 부분도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건전하지 못한 컨텐츠들은 텍스트 형태가 아니고요. 보통 이미지나 동영상, 링크의 형태로 보통 확산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어떻게 잡아 나갈지 또는 어떤 방식으로 확장해 나갈지 제가 볼 때 코어팀이 고민을 꽤 하고 있는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기다려 봐야겠지만 코어팀도 타이밍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최적의 타이밍에 잘 업데이트를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파이체인몰 관련 정보를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파이체인몰의 출금 지갑에서 최근 2만 건의 데이터를 한번 빼보았습니다. 당연히 출금 지갑 데이터이니 파이체인몰 판매자들의 판매 수익을 알 수 있는 데이터가 되겠죠. 총 19,980건의 최근 출금 사례를 지금 보고 있고요. 출금된 파이코인의 양은 약 91만 파이코인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출금을 한 판매자는 최근에만 1,425건의 출금을 통해서 약 7만 4천의 파이코인을 본인의 지갑으로 출금을 했습니다. 물론 현재까지 이렇게 출금의 양이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파이체몰에서 일일 출금 한도를 50 정도로 지금 정해놨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고 현재는 50에서 100으로 지금 증가를 시켜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확인해 보면요. 하루에 일일 최대 출금량 50파이였었죠. 그래서 0.01 파이 출금 수수료를 빼고 나면 49.99 파이를 매일 출금해 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물론 지금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50파이에서 100파이로 지금 최근에 지금 한도가 늘었다라는 거 다시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이 유저가 이 데이터 안에서는 현재 1위로 탑으로 압도적인데요. 그 다음은 뭐 28,000파이, 18,000파이 이런 유저들도 쭉 나오는데 지금 계정 수로 보자면 약 1,700개가 넘는 계정이 이렇게 거래를 파이체몰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 이런 유저들이 있다고 해서 그 수치가 전체 파이오니어들에 비해서는 큰 비중을 뭐 차지하고 있는 것은 또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데이터를 보고 뭐 지금 당장 뭐 포모를 느끼실 필요는 없을 겁니다. 이 거래 데이터 밑에 하단에 보시면은 거래자들을 보시면요. 거래 내용이 그렇게 포모가 올 정도의 거래 내역들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걱정 안 하셔도 될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런 데이터를 공유해 드리는 이유는 우리는 어쩌면 지금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거래에 관해서는 포커싱을 좀 맞추고 있지 못하고 있고
오픈 메인넷까지 너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너무 보수적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고 오히려 채굴이나 노드 운영에만 너무 집중을 해온 것은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다른 그냥 주제를 다시 한번 던져드리고 싶었고, 이 기회가 언제까지 올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거래로 파일을 획득하고 있는 분들이 제 주변에도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는 겁니다. 사실 파이챗물에 현재 올라오는 상품들을 이제 보시면요, 여러분들이 초창기 때 파이챗물을 엄청 비판을 했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뭐 상품이 매우 베리에이션이 떨어진다거나 퀄리티가 떨어진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제는 사실 그 정도의 수준은 아니다. 그것보다는 훨씬 지금 수준이 업그레이드가 되었고 지금 유동성도 지금 늘어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 파이챗물 같은 경우는 KYC 통과자가 아니더라도 이 플랫폼을 통해서 판매를 일단은 실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KYC 통과하시고 마이그레이션 후에 충분히 지갑으로 출금이 가능하기 때문에, 또 신뢰할 수 있는 지인의 지갑으로도 출금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KYC 통과를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또는 마이그레이션을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파이챗물에서는 옵션이 있다라는 사실, 그 부분도 공유를 해드릴 수 있겠고요. 물론 항상 말씀드리지만 파이챗물이든 뭐 P2P 거래이든 매니징할 수 있는 선에서만, 즉 큰 부담 없는 금액에서만 P2P 거래를 먼저 시도해 보시길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파이 1차 해커톤 우승 앱이었죠. 워크포스풀에서 개발자와 짧은 대화를 좀 나누어 보았는데요. 현재는 워크포스풀도 이 파이2데이에 맞춰서 테스트넷에서 메인넷으로 전환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 프로젝트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파이2데이 때는 아마 트위터 상에서 라이브로 회의를 진행할 예정인 것 같은데, 거기에 관해서 한국 파이오니어들의 이 앱에 관한 질문사항 또는 좋은 아이디어를 받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 이 워크포스풀을 사용해 보신 분들은 관련 질문사항이나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은 이 영상 댓글에 좀 자유스럽게 공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잘 정리를 해서 개발자에게 다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